용자TV. 이 외장하드인데요. 이 외장하드가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이 불빛은 나오는데 모터에 돌아가는 소리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드에 좀 길을 갖다 대보니까 삐삐삐. 자, 일단 다 왔거든요. 지금 내려서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몰라가지고 일단 요 하드 챙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먹고 혹시 이거거든요. 일단 이거 저희가 선생님에서 오픈을 할게요. 근데 이런 증상이 있는 게 많이 있나요? 그쵸, 아무래도. 근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떨어뜨리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말씀하신 대로 전원을 일단 켤 때 그냥 빼거나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게 좀 불안정한가요 혹시? 조그만 게? 아니요, 그렇지도 않으세요. 그래요? 특정 브랜드를 좀 괜찮은 걸 써야 되나? 그런 거보다도 이제 얘도 어떻게 보면은 외장 같은 경우도 손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외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쉽게 보면 얘도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당연히 그래서 이제 충격 관리도 해줘야 되고 안전하게 이제 제거를 해주기도 하고, 이 외장 하드가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상에서 어차피 꽂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상에서 USB 포트 쪽에 문제가 일어나고 컴퓨터 쪽에 문제가 일어나도 당연히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 가지 그냥 무조건 외장 하드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고객님이 가져오신 모바일 하드고 옛날 같으면 일반 하드였어요. 딱 보시면 두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갖고 이제 얘들이 좀 더 아무래도 두께가 얇은 대신에 좀 민감도는 약간 더 있는 거고,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충분히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드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이제 디스크라고 플래터라고 불러요. 이제 여기에 고객님 데이터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읽을 수 있는 게 헤드라는 부품이에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헤드가.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하드 정보를 읽은 다음에 고객님 데이터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이시냐면 이게 헤드가 이렇게 이제 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 때는 보면 이게 이렇게 들어갈 때 마찰이 돼서 다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헤드는 옆면에 보면 핀이랑 있어요. 그 렌즈가 들어가면서 떠서 읽어요. 근데 얘는 쉽게 생각하면 여기 부분이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항상 얘는 여기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작할 때도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꺼질 때도 여기서 읽다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는 무슨 상황이시냐면 얘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원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정확하게 안전을 자기 집에 도착하고 다음에 사용할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돌고 있는 상태에서 모터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그 회전력이나 안에 진공 상태의 영향으로 인해서 떠서 안전하게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꽉 물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지금 전원을 했을 때 삐삐삐 소리는 이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나는 분명히 집에서부터 가서 어느 위치를 가서 영역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갈 때 애초에 떠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붙어버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복구센터에서 항상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비용이 드신다고 해도 그 비용보다는 데이터가 소중하시다면 확인하자마자 더 이상 꽂지 않고 오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헤드가 이제 솔직히 비용이 좀 아까우셔갖고 꽂았다 뺐다가 언젠가 한 번은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계속 하세요.
이제 이거 좀만 해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오시는 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시다가 디스크 다 파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완전히 원본 자체가 손상이 됐습니다. 네네. 복구가 안 돼갖고 실제로 막 울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되면 지금 고객님처럼 그냥 바로 증상 확인하고 그러니까. 오시는 게 그냥 가장 좋은 거죠. 이렇게 성함하고 연락처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인. 일단은 하드를 맡겼어요. 하드를 맡겼고 지금 일단은 정말 빠르면 내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월 8일날 하드디스크 복원을 요청을 했고요. 지금 오늘 1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총 5일이 지났죠. 물론 주말도 껴 있습니다만 5일이 지났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2TB 정도의 하드가 필요하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카피할 용량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총 비용은 3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5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하드디스크 복원을 위해서 하드디스크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좀 알아보니 2TB 가격이 보통 한 10만원대 금액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합계로 들어간 돈은 45만원이 돼요. 거의 50만원 돈인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용자TV 하드디스크 데이터 복원을 위해서 50만원을 써야 되나 가슴이 너무 쓰린데,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이게 보시면 복구해서 살려드릴 때는 그 전체에 있는 영역을 다 스캔해서 이제 살려요. 네네. 이거 보시면 여기 앞에 점하고 이제 이상한 기호가 있는 거 있잖아요. 용량이 4kg밖에 없잖아요. 네. 이건 다 찌꺼기 파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파일들이 불러올 때 그 인식하기 위해서 숨겨진 파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복구할 때는 그거에 상관없이 이제 일단 다 복구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파일들이 아마 그대로 또 여기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4kB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이제 쉽게 생각해서 그냥 뭐 파일을 빨리 불러오기 위해서 있는 파일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뭐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안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안 열리신다고 당황 안 하셔도 되고, 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으시죠? 이거는 그냥 다 삭제해 버리셔도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보시면 이렇게 복사를 해드릴 건데, 보면 느낌표고 프로그램의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섹터 쪽에 손상이 돼갖고 이게 이제 손상이 된 파일들이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일이 손상이 되신 거예요. 이 폴더에서 이 영상. 근데 이렇게 틀었을 때는 다 나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뭐 끝에가 조금 잘렸던지. 그러니까 복구 장비 프로그램상에서 얘는 뭔가 이상하다고 해갖고 따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시는. 혹시 죄송한데 이게 여기 안에 있는 게 다 그건가요? 그렇죠. 이 바깥도. 그러니까 뭐 지원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서 약간 이상하다고 생기는 거 이쪽으로 다 빠지게 돼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혹시 이게 지금 RBM에서 그럴 수도 있나요? 이게 맥으로 썼던 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촬영 있나요, 그러면?
네, 오늘 걸어 놓을 거니까 지금부터 네. 밤새 걸어 놓으면 네. 별다른 이상 없으면 내일 정도 오전 정도 끝나니까요. 내일 오전에 끝나면 전화를 한번 드릴 거예요. 네, 네. 그때 오셔갖고 파일 네. 찾아가시고 네, 그 다음에 외장하드도 제가 다시 드릴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때 오셔갖고 나머지 결제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용자TV